우리 아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나도 모르게 맛있는 고기 한 점 간식 하나 더 챙겨주셨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기운이 없고 평소 좋아하던 밥까지 멀리한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심, 잦은 구토와 심한 복통이 사실 넘치는 사랑이 부른 무서운 질병인 췌장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이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시추 가족을 키우고 있는 간호사 엄마가 췌장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본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려견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정말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바로 췌장염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글쎄요, 어쩌면 우리 아이에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원인부터 관리법까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강아지 삼겹살 한 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시죠. 옆에서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면 진짜 마음 약해지잖아요. 에이, 딱 한 점인데 뭐 설마 이런 생각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요, 수의사 선생님들은 바로 그 한 점이 응급실행 티켓이 될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 제가 명확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췌장염이 대체 뭔지, 주범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초기 신호들까지요. 또 치료는 어떻게 하고 평생 어떻게 관리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위험한 사랑, 반려견 췌장염. 여러분, 췌장염을 그냥 아이고 배탈 좀 심하게 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부제 보이시죠? 스스로를 소화하는 무서운 질병. 말 그대로 자기 몸을 자기가 녹여버리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췌장염이 뭐냐면요. 췌장에 염증이 생긴 건데 이게 그냥 염증이 아니에요. 원래 췌장은 소화효소를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이 효소들이 원래는 장에 가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췌장염에 걸리면 이 효소들이 공장 안에서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췌장하고 그 주변 장기들까지 막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거죠. 자, 정상 췌장이랑 췌장염 걸린 췌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 정상 췌장은 소화효소를 장으로 딱 보내서 제 할 일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효소가 췌장 안에서 활성화돼서 췌장 조직을 막 파괴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전신에 염증이 쫙 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죠?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무서운 병에 걸리는 걸까요? 도대체 주범이 누굴까요? 식습관부터 유전적인 요인까지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70%. 이게 가장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강아지 췌장염의 원인 무려 70%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름진 음식 때문이래요. 고지방식이요. 결국 우리가 이거 먹어 맛있지 하면서 주는 그 음식들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거예요. 네, 바로 이런 음식들이요. 삼겹살, 갈비, 치킨, 족발. 생각만 해도 맛있죠? 하지만 이런 기름진 음식들은 강아지 췌장에 그냥 폭탄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유 조금 줬어요 요만큼 하시는데 강아지한테 삼겹살 한 점은요. 사람이 기름 좔좔 흐르는 스테이크 한 덩이를 꿀꺽 삼키는 거랑 비슷한 충격을 줘요.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먹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다른 위험 요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만, 이것만으로도 위험하고요. 당뇨나 쿠싱 증후군 같은 병이 있는 아이들은 췌장염에 걸릴 확률이 2~3배나 높아져요. 특정 약물이나 타고난 유전적인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니어처 슈나우저, 코카스파니엘, 푸들, 요크셔테리어 이런 견종들은 유전적으로 췌장염에 좀 더 약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혹시 지금 이런 아이들과 함께 살고 계시다면 다른 아이들보다 식단 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췌장염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해요. 얼마나 빨리 알아채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초기 신호들이 너무 애매해서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구토랑 설사만 아니면 괜찮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표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보통 우리가 아는 증상은 왼쪽에 반복적인 구토나 설사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오른쪽에 있는 신호들이 먼저 나타날 수 있어요. 갑자기 물을 엄청 마신다거나 제일 좋아하던 간식을 줬는데도 외면한다거나 기운 없이 자꾸 웅크리고 있다면 피곤한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췌장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세, 기도하는 자세라고 하는데요. 이건 췌장염의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기지개 켜는 거랑은 달라요. 앞부분은 바닥에 딱 붙이고 엉덩이만 이렇게 번쩍 든 자세로 한참을 가만히 있는다? 이건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어떻게든 통증을 줄여보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이 자세를 본다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췌장염 진단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와 회복 과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췌장을 쉬게 해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급성으로 췌장염이 오면 보통 입원을 해야 해요. 일단 췌장이 일을 못하게 하루 정도 굶깁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그리고 계속 토하고 설사하니까 탈수가 오거든요. 그래서 수액을 계속 맞아서 몸에 수분을 채워주고 또 애들이 너무 아파하니까 진통제도 맞고 구토 멈추게라는 약, 항생제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서 안정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자, 이렇게 치료를 잘 받고 퇴원했어요.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췌장염은 한번 걸리면 재발이 엄청 잘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사실 퇴원하고 나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재발을 막는 평생관리법, 꾸준한 관리가 최고의 치료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단 관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 4가지 원칙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무조건 저지방 식단, 조지방 10% 이하가 기준이에요. 둘째, 밥을 한 번에 왕창 주지 마시고 하루 먹을 양을 2-3번, 4번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주세요. 셋째, 간식. 원칙적으로는 주시면 안 돼요. 정말 주고 싶으시면 삶은 닭가슴살 같은 것만 아주 조금.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 혼자만 지키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집에 계신 다른 가족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이 규칙을 함께 지켜주셔야 해요. 그래야만 이 지긋지긋한 재발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수의사 선생님이 쓰신 글을 봤는데 이 말이 너무 가슴에 남더라고요. 췌장염으로 결국 별이 된 아이의 할머니 보호자분이 하신 말씀이래요. 애가 저렇게 애타게 쳐다보는데 어떻게 안 줘? 산책을 자주 못 시켜주는 게 미안해서 대신 고기를 많이 주셨다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 결과가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다들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먹는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원칙을 지키고 대신 더 많이 산책하고 더 많이 놀아주는 사랑 말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 아이를 위한 사랑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은 반려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